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최근 있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 정치 보복 아니냐, 감정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고 또 어이없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도 먹다가 끊으면 내성만 키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듯이 국가의 적폐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무장관님,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국가의 적폐도 청산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 7월 2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폐 청산을 하려면은 완전히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폐 청산의 어려움 그리고 적폐 청산 작업의 지속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권은 달라도 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뭐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적폐청산 관련된 작업, 관련된 수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UPR 심의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차별금지 관련돼서도 질의를 받으신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이제 질문 내용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제 공정한 대우와 함께 네. 그 자녀의 그 출생 등록에 관한 네. 부분을 공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최근에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직장 동료 남성의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그것에 저항하다가 돌로 머리를 맞아서 가격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이 이 남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만든 거, 즉 일률적으로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단속 위주로 정책을 펴왔던 그런 폐단으로 이 여성이 믿음도 안 가는 이 남성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UPR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고 또 공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상 네.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네. 단속 위주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면 또 여성을 또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정책적인 개발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이제 노동부라든가 관련 부처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법무장관님 고엽제 전후에 관련돼서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뭐 초기 단계라서 아직 뭐 드러난 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미래 신도시 수변지구를 불법적으로 특혜를 받아서 분양받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LH에서 아예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은 단체에게 불화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은 곳이 단 한 군데 바로 고엽제 전후의 주택사업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 땅을 개발해서 얻은 순수익이 대략 한 21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순이익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전후에 대해서 수사하고 계시는 만큼 이 부분 역시도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보건행정처장님, 네.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게 강제 집행 당시에 인권 침해를 좀 막아달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집행관들의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촌에 있는 궁중족발집이라는 데서 또 강제 집행이 일어나다가 임차인의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강제 집행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가 좀 벌어지는 것 같고요. 폭력적인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드러난 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위례 신도시 수변지구를 불법적으로 특혜를 받아서 분양받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LH에서 아예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은 단체에게 불화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은 곳이 단 한 군데, 바로 고엽제 전후의 주택사업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 땅을 개발해서 얻은 순수익이 대략 한 21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순이익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전후에 대해서 수사 이제 공정한 대우와 함께 네. 그 자녀의 그 출생 등록에 관한 네. 부분을 공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최근에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직장 동료 남성의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그것에 저항하다가 돌로 머리를 맞아서 가격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이 이 남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만든 거, 즉 일률적으로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단속 위주로 정책을 펴왔던 그런 패단으로 이 여성이 믿음도 안 가는 이 남성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UPR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고 또 공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상 네.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네. 단속 위주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개별적인 특수성이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면 또 여성을 또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개발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이제 노동부라든가 관련 부처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법무장관님, 고엽제 전후에 관련돼서 화이트리스트에 올라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뭐 초기 단계라서 완전히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폐청산의 어려움, 그리고 적폐청산 작업의 지속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권은 달라도 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뭐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적폐청산 관련된 작업, 관련된 수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UPR 심의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차별금지 관련돼서도 질의를 받으신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것은 이제 질문 내용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최근 있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 정치 보복 아니냐, 감정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고 또 어이없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도 먹다가 끊으면 내성만 키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듯이 국가의 적폐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무장관님,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국가의 적폐도 청산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 7월 2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하려면은